안녕하세요, 캐나다연입니다. 유학 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잠시 동안 또는 장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면 어김없이 겪게 되는 향수병. 얻는 부분이 있는 만큼 누리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많죠.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한국의 편리함이 갖춰져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도 있지만 아닌 도시들도 참 많죠. 한국에 있을 때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랐던 한국의 문화 또는 한국에서 소중했던 것들. 오늘은 새삼 느껴지는 한국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캐나다 살면서 한국이 문득 그리워질 때. 첫 번째, 한국 최신 영화가 보고 싶을 때. 작년 5월에 개봉해서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죠. 바로 영화 기생충. 작년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난리 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이 영화가 제가 있던 캐나다 할리팩스 지역에서 특별 상영으로 개봉했어요. 언제? 무려 개봉한 지 6개월 만인 11월에 앞집에 살던 한국인 형님이 동네 영화관에 기생충 상영한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어린아이처럼 막 신나서 저에게 막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러 가셨는데 결국에는 매진이 돼서 못 보고 오셔서 시무룩해 계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미용실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에 한 번씩은 머리를 자릅니다. 한국은 정말 맘먹고 싸게 자른다면 불땡 클럽 등을 가면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머리를 자를 수 있죠. 캐나다는 일단 남자 커트도 한 커트 한 번에 30불 정도 합니다. 즉 한 30,000원 정도? 여자분들 머리 하면 2배 이상은 나갑니다. 일단 비싸기도 하고 잘 잘라줄지가 조금 걱정이죠. 선호하는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전달이 잘 돼서 그대로 잘라줄지가 의문인 거죠. 주변에 이민 오신 한국인 미용사분들이 알려지면 인기 폭발입니다. 저도 에드먼튼에 있을 때 한국인 미용사분이 계셔서 그분 집 지하에 임시로 만들어진 미용실에서 머리를 딱 한 번 잘라봤네요. 그 외에는 집에서 손수 자르거나 와이프가 잘라줬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구렛나루가 왜 이렇게 다 없어졌어? 응? 왜? 여기는 이제 여기 다 떨어지면 여기 이쪽. 괜찮아져. 뭐가? 이쪽. 뭐 이쪽이 왜 다 없어? 아니 구렛나루가 왜 어디 갔냐고 여기. 여기도 있잖아. 여기 이쪽.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어디가? 어디 갔어 이거 구렛나루? 여기 있잖아. 없어? 여기는 이만큼 있잖아. 이거 괜찮은데 응. 여기 없잖아. 그래줄게 내가 여기. 금세 잘하. 뭘 금세냐? 아니 뒤돌아 무서워. 아이, 진짜 마무리 먼저 하고. 잠깐만. 이제 거기서 안 될 거야. 가만 있어봐. 미치겠네. 나 코건줄 빨리. 아니 뭐야 이거. 세 번째는 찜질방과 목욕탕. 올해도 캐나다의 겨울은 어김없이 춥습니다. 지난주 캐나다 캘거리 같은 경우는 영하 30도라고 들었습니다. 추운 날이 많은 만큼 가끔 이렇게 몸을 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운 건 찜질방. 물론 찜질방이 없진 않아요. 작년에 제가 머물렀던 그 에드먼튼에도 찜질방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밴쿠버, 토론토, 그리고 위니펙에도 있고, 최근에 토론토 마캄에는 초호화 찜질방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대도시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처럼 동네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저렴하진 않아서 쉽게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긴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하나, 경기에 하나, 충청에 하나 이런 식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너무 쉽게 갈 수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목욕탕 그리고 찜질방이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로키, 밴프 등 여행을 가면 핫스프링스가 있어서 정말 판타스틱한 분위기에서 노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학, 이민 갈 때 꼭 가져가라고 하는 이것, 전기장판.
몸을 지지고 싶을 때 이것만 한 게 없죠. 저도 알버타로 이민 갈 때 전기장판을 가져갔고 정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다만 알버타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가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장판에서 자고 일어나면 코피와 자신이 마른 오징어로 변신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 꼭 가습기를 같이 틀어놓은 상황에서 주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대리운전. 우리나라는 술자리 후에 대리운전, 약속 장소에는 차로 편하게 가고 술자리 후에는 앞뒤가 똑같은 번호,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까지 쉽게 갑니다. 캐나다는 대리운전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를 잡기 힘든 지역에서는 약간 암묵적으로 음주운전도 하는 것 같아요. 대도시가 아닌 이상 음주운전을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이민자도 급증하고 있고 요즘 캐나다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술을 먹은 날에는 캐나다에도 이런 대리운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기더라도 비용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고 또 대리운전 기사님은 집을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대리운전은 아닌 걸로. 다음은 다섯 번째, 한국 TV 프로그램. 물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볼 수는 있어요. 한국에서 매일 8시에 하는 저녁 뉴스 같은 경우에는 6시간이 지난 뒤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소식을 채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다만 이런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생방송으로 하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보려고 시도하면 해외 지역은 송출 금지로 나와서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편법으로 어찌어찌 보긴 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연결 중으로만 또 보이시나요 지금? 아무리 시도를 해도 한국에 그 접속이 안 돼서 지금 폭주가 됐는지 그래서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보이스톡으로 지금 TV를 틀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유레카 잡혔어요 지금. 다음은 여섯 번째, 한국식 빵. 정말 한국 빵처럼 맛있는 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도 코스트코 브리오슈, 슈퍼스토어 식빵, 베이글, 시나몬 빵 등 정말 맛있는 빵도 많습니다. 다만 한국 빵과 캐나다 빵은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한국에는 빵에 소세지, 야채, 크림 등 함께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 빵이 많다면 캐나다 빵은 기본 빵에 크림이나 소스를 발라 먹는 그런 스타일. 가끔은 근데 한국 빵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할리팩스에서 평점 좋은 빵집을 발견하고 완전 신난 마음에 봉투 한가득 빵을 사왔죠. 그런데 단 한 개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아랍 빵이었는데 정말 난생 처음 먹어보는 향신료 맛 빵이었습니다. 골든 베이커리. 진짜 귀한 빵집이다. 귀한 빵집. 막 파는 게 있어? 우와. 다음은 일곱 번째, 술. 캐나다는 밖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술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가끔 마시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마시게 되는 날이 있는데 먹다 보면 술이 떨어집니다. 한국처럼 24시간 365일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10시가 지나면 일단 술 전용 마트가 문을 닫고 새벽 2시가 넘으면 술집에서도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새벽 3시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마시던 술을 다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3시 이후에 하는 술집은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적당한 음주를 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캐나다는 술에 관해서는 진짜 법이 엄격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집 근처 편의점 앞에 앉아서 술을 먹기도 하죠.
캐나다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꺼내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래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 몰래 꺼내놓고 먹는 사람들도 보긴 했어요. 눈 마주치면 피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소주죠, 소주. 한국에서는 한국 소주 가격도 싸고 한국 사람의 체형에 알맞는 적당한 양의 알코올 함유량. 캐나다에서는 이 소주가 한국보다 너무 많이 비쌉니다. 대략 한 병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소주가 생각나서 소주 대용으로 보드카나 럼 등을 먹다가 빠른 시간 내에 필름을 끊기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ASMR인가? 발견했습니다. 조랭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오이씨, 10.99. 처음. 자, 소주 앤 바베큐. 갈비? 슬러시. 처음처럼은 따라주고. 그 파는 졸라 큰 팝시클이라고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넣어주는 거 포도맛. 자, 8번째는 점심시간. 보편적으로 한국 점심시간은 1시간, 캐나다는 30분입니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 급식처럼 식당에서 편안히 점심을 제공하는 곳도 많죠. 그러다 보니 워낙 잘 돼 있고 많이 먹다 보니 점심 먹고 올라와서 보통 2시 반까지 졸기 때문에 기억이 삭제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캐나다는 대부분의 회사가 점심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점심을 든든히 먹는다라기보다는 간단히 먹고 마는 느낌. 대신에 저녁을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대로 해먹는 느낌입니다. 근데 솔직히 30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1시간이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계속. 9번째는 데이터.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환경. 캐나다도 물론 무제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무제한 요금제보다는 많이 비싸다는 것. 보통은 평소에 워낙 생활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통신비도 좀 줄여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보통 한 달에 2에서 4기가 정도의 보편적인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유튜브를 보려고 하면 조금 참아야 됩니다. 또 한국의 지하철 그리고 버스 데이터 서비스. 요즘 서울 지역은 서울 와이파이가 있어 서울 전 지역이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무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명절. 아무래도 가족이 다 모이는 설날과 추석에 가장 한국이 많이 생각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명절이 되면 마음이 약간 뒤숭숭하고 긴 연휴, 어쨌든 회사는 안 가는 날이고, 요즘은 뭐 명절 때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은 들뜬 느낌인데, 뭐 한국의 설날, 추석날, 캐나다는 그냥 평범한 날이기 때문에 그냥 출퇴근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루 있는데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정말 한국이 그리울 때 월마트에서 재료 사서 전이라도 부쳐 먹어요. 뭐 아직은 저도 이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아직은 한국의 것들이 익숙하고 조금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캐나다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살면서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들이 캐나다의 그 어떤 무언가로 대체되어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다면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캐나다의 많은 것들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캐나다의 소중함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였습니다.